지난 3일 동안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많이 유익이 되신 줄 알고요. 근데 제가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서 전반적으로 폭넓게 다루다 보니까 좀 집중적인 강의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부간에 잘 대화가 되지 않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이 대화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예를 들면은 온 가족 예배를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올해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도록 안내를 할 텐데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모이는 게 싫어요.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좋아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강제적으로 모여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 크게 되면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 간에 좀 더 소통이 잘 될지, 부부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대화할 수 있을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언어 생활. 공부 때문에 자녀들과 싸움 아닌 싸움을 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 맞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꾸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하고 있냐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옳은 말인데 자녀들이 그 부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말은 맞는 말인데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말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게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어 다르고 아 다르다. 같은 말인데도 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같은 말인데도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말하기 힘든 말인데 아주 부드럽게 기분 안 상하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내용인데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상처받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말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에 표현은 하지 않지만, 또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깊은 상처, 깊은 감정에 고립해인 그런 가정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태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면 특히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특히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워낙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과 함께 맥모닝을 먹으러 갔어요. 맥모닝이 뭔지 아시죠? 맥도날드 모닝.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뭐 한 1시간, 2시간, 아이가 그때 수업이 좀 늦게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왔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은 아니에요. 부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그때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목사님, 아들하고 목사님 둘이 가서 2시간 대화가 가능하냐 그래요. 그냥 그 얘기를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는 충격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목사님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아빠하고 아들이 2시간 하루라도 대화할 수 있지. 예?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딸하고는 그냥 쉬운 얕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들하고 대화하는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요. 이 대화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가족 간에도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가정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들하고는 대체적으로 해도 좀 나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말로 대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자식한테 부모가 받는 상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 자식이 받는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대답해도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한테 받는 상처가 더 많아요. 자식들은 물론 다 크면 좀 그렇지 않지만 자식들은 부모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듣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크면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쯤 되면 그래요. 사춘기 때. 아기 때, 어릴 때는 고분고분해요. 어느 사춘기가 없다 그러면 대학교 가서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말이 참 중요하다. 무슨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칼에는 2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아요?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죠. 말 잘하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게 참 잘해야 돼요. 요 근처에 세탁소에 저는 이제 가끔 옷을 맡기는데 주로 이제 아이들이 가지만 제가 가끔 가요. 근데 그 세탁소 여주인이 아주 기억력이 이상해요. 사람 이름을 다 외워요. 전화번호만 되면. 그래서 내가 참 사장님은 참 기억력이 좋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아주 싹싹해.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해요. 평소에 부모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성공해요. 아멘이십니까?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 그러나 늘 야단맞고 늘 혼나고 늘 꾸지람 듣고 그런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셔요. 2 종류의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잠언 12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여기 보면 2 종류의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칼 같은 말, 보약 같은 말. 양약은 보약이에요. 칼 같은 말은 후려 찌르고 상처 주고 그런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양약, 보약이 되는 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평소에 칼 같은 말을 많이 하는지 보약, 양약 같은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이 시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비교하는 말 들으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비교를 하죠, 아들을.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를 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편애를 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게 비교를 했어요. 나중에 형제가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죠. 서로가 서로 죽이려고 도망가고. 또 야곱도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받아 놓고는 자기도 12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더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 간에 큰 비극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비교예요. 어떻게 보면 비교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왜 동생만 이뻐해? 큰아이가. 그럴 때 대부분의 엄마는 이렇게 대답해요. 너는 형이 돼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말해? 그럼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냐 하니까 네가 볼 때 엄마가 너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는 것 같으니? 아니야. 엄마는 너도 사랑해. 너 똑같이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또 형이 돼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왜 비교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게 바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죠. 자존감을 혼내지 않으면서 너를 예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죠.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소에 아이들한테 세계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워싱턴이요. 알죠. 책을 읽었으니까. 야, 워싱턴은야, 네 나이 때 반에서 1등 했어. 비교한 거예요. 워싱턴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열받았어요. 아빠 나이 때 워싱턴은 대통령 했어요. 아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하는 말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요. 상처를 주고요. 의욕을 깎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아니 다른 사람은 잘해 당신은 왜 못하냐고 이러면은 그런 잘못하냐 말만 해도 기분 나쁜데 자꾸 비교를 하면요. 그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요. 누구 자꾸 비교하면 대화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남편을 저 이웃집 저 아저씨는 뭐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 그러면 그 남편은 뭐라 할 것 같아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살아. 이렇게 돼요. 반발이 생기는 거죠. 물론 남편이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교하는 말은 굉장히 사람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난하거나 꾸짖는 말보다 칭찬을 많이 해라.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 모르는 얘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쉬운 문제인데도 틀렸어요. 그럴 때 넌 이것도 몰라. 그럼 그건 비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몰라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 힘들었니? 어떤 부분이 풀기가 힘들었어? 그럼 아이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이 다를 수가 있죠. 또 애들이 뭐 아주 특히 남자애들 막 가정에서 돌아다니면 막 화분 깼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엄마는 탕탕 소리 나니까 대부분의 엄마는 뭐라고 딱 반응을 보냐면 누구야? 누구야? 누가 깨트렸냐 이거예요. 그게 비난이죠.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화분이 깨졌냐? 놀다가 깨진 건지 뭐 실수로 깨진 건지 어떻게 하다가 깨졌냐? 그 얘기. 또 애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애들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왜 싸웠어?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해요. 왜 싸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엇 때문에 싸웠냐?
싸우게 된 뭔 이유가 있잖아요, 뭐가. 이처럼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바로 비난하고 책망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망하고 비난하면 자꾸 변명을 하고 거짓말부터 해서 거짓말쟁이로,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마크 트웨인이 그랬죠. 미국의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 나는 한마디 칭찬을 들으면 그 칭찬으로 2달을 견딜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면 사람이 다 자존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을 가리켜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20년 전에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청년부. 근데 제가 늘 그랬던 건 아닌데 그날따라 더 구도 아주 광을 내고 갔어요. 깨끗하게 닦고. 그랬는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목사님 구두는 항상 깨끗하대. 안 그랬거든요. 그날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맨날 깨끗하게 닦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두를 지저분하게 안 하고 깨끗하게 닦는 습관이 그 말 듣고 생겼어요. 그 부목사님 때문에. 근데 칭찬이 좋긴 좋은 것이지만은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90점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90점 받았구나. 아빠 기분 좋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붙였냐면은 다음에는 100점 받도록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애가 들을 때 그게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칭찬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칭찬한 게 아니에요.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야 돼요. 100점 맞았, 90점 맞았지? 잘했어. 그래야 그게 칭찬이죠. 그래서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할 때는 결과를 칭찬하기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줘라는 거예요. 90점 맞아서 100점 맞았어. 잘했어.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90점 맞기까지 네가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했구나. 그 과정이에요. 만약에 결과만 놓고 칭찬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은 살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나 또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안 좋을 때는 결과가 좋을 때만 칭찬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과정을,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제 딸이 작년 2년 3년 전에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을 늘 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고시 공부를 하는데 괜한 말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가끔씩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너는 성공했어. 그 얘기를 해요. 자주 해요. 자주. 왜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그것 자체가 너는 성공이야. 그 글로도 써주고 말로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도 나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마음의 부담이 안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남편이 회사에서 때로는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월급이 깎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고맙다고 이래주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승진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월급이 안 깎인 거에 대해서 결과 놓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적인 칭찬도 좋지 않아요. 딸이 집에 이제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밥 다 먹고
아이고 우리 딸 설거지 잘하지. 설거지 할 것 같은데. 그게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엄마가 앞으로 다른 칭찬할 때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가 미끼 던지는구나.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강요하는 말을 대신에 이해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숙제 열심히 잘 하도록 시킬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숙제 안 하고 놀면 이번 주 용돈 없어, 이런 돈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마 돈 가지고 협박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치사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용돈 안 주면 싫으니까 하지만, 머리가 크고 이제 딱 머리가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용돈 안 받고 말지, 숙제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숙제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진짜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년 그것도 안 가르치고 보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영어도 한 번도 학원도 보낸 적도 없고. 저나 저희 아내는 똑같았어요. 그 생각은. 왜 그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그 대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많이 얘기했어요.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이왕이면 명문대 가면 좋은지는 그 이유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전혀 후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하면 어떤 끝장을 보고 하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알면. 근데 그걸 돈 가지고 협박하고 이러면 참 부모가 치사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쓰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 협박합니다. 뚝뚝 입담으로. 나 셀 때까지 입담을 안 담으면 안 돼? 그거 하나, 둘, 셋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셋까지는 다 셉니다. 엄마가 하도 셋을 세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아파서 아이가 병원에 갔어요. 주사를 맞게 됐어요. 그럼 아이들 주사 맞기 싫어요. 저도 주사 맞기 싫은데 애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으라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냐고 꼭.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럴 때 막 울 때 엄마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 안 아프다 그래. 주사 안 아파. 괜찮다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말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또 의사 선생님까지 나쁜 사람 만들어요. 선생님, 얘 주사 안 맞으면 더 큰 주사 주세요. 이래. 의사까지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그게 정말 안 좋은 방법이죠. 그건 강요죠.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주사 좀 아프지만 잘 참고 맞아야 네가 병에 안 걸려. 사실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강요가 아닌 이해와 설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우리 김태식 목사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 중에 이 대화법, 박필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좋은 대화법이 나와요. 그거는 군요 대화법이에요. 아, 그렇구나. 애들한테는. 그 다음에 어른들 간에는 아, 그렇군요. 그랬군요. 군요 대화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면 사람이 마음이 다 풀려요. 기분 나빴다가도. 어떤 엄마가 애기 일기장을 봤어요. 초등학교. 그 들켰어요. 엄마가 안 본다고 해놓고는 본 거예요. 그 들켰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러죠. 엄마는 왜 일기장을 해봐요? 안 본다 그래놓고. 그럴 때 야, 엄마가 안 보면 좀 안 되냐? 이건 빵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켜서 미안해. 그러면서 아, 네가 화가 났겠구나. 이게 군화예요. 네가 화가 났겠구나. 그러면 아이는 누그러져요. 엄마가 사과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그랬군요. 그렇군요. 이런 대화법을.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한대요. 제가 요새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으세요. 그대로 반복을 한대요. 또 대화를 할 때 아무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아무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면서, 여러분도 어디 회의할 때 사회 보는 사람이 여러분이 뭔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아무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반복해 주는 것은 존중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나 관계없이 말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거. 네 번째로는 불만을 억누르는 대신에 솔직히 표현하도록 하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안 합니다. 할 불만이 있어도. 또는 부부간에도 싸우는 게 싫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꾹꾹 누릅니다. 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게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한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이 부부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자기의 어떤 불평이나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두는 그런 가정은 굉장히 병든 가정입니다. 그런 관계는 병든 관계입니다. 말하면 싸울까봐, 말하면 혼날까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 참고 지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참다가 어느 날 딱 골마 터지면 조금만 아무것도,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뭘 그래요. 근데 그 본인은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쌓인 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윽박 지르고 말 못하게 하고, 무서워서 말 못하게 하고, 싸우는 게 싫어서 말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정말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제가 주례를 서주는 예비 부부에게 꼭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싸움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3년 동안, 결혼하고 3년이 신혼 기간이잖아요. 3년까지도 요새는 가지도 않아요. 1년 6개월 가요. 신혼이.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많이 싸워라.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이 가장 힘든 기간이에요.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 아니라 박 터지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 기간에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결혼 생활이 순탄하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무서워서 말 못하지만 중학생만 돼보세요. 늦어도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대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적지 않은 가정이 애들을 못 이깁니다, 부모가.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저를 비난할 사람이 있는 거 알면서도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거, 물론 부모가 져주는 거 말고, 져줘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애들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것은 그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아이를 훈육합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가 아이를 무서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저도 이런 대화법이 익숙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싸우는 게 싫어서 부부가 말을 회피하고, 이거는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감정을. 그 다음에 자녀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 부모 무섭다고 말 안 하면 그게 쌓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부모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대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꾹꾹 누르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참 좋은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you 메시지 사용하지 말고 I 메시지를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you 메시지는 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대화 방식이고 I 메시지는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대화 방식이죠. 오늘날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자꾸 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 왜 그따위로 해? 이게 전부 유 메시지예요. 정죄 언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와요. 둘째 아들이 부모 재산을 미리 땡겨 써가지고 다 갖고 나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나갔어? 너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어? 이런 유 메시지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전부 I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네가 돌아와서 기쁘다. 잔치 베풀잖아요. 유 메시지와 I 메시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 메시지는 율법입니다. I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너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I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I 메시지는 복음적 언어예요. 예수님을 닮은 언어예요.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아이가 있을 때 너 왜 이제 왔어? 이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I 메시지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마가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됐어요. I 메시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가 좀 늦게 와서 내가 걱정이 많이 됐다. 그게 I 메시지입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 내가 늦게 오면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미안하겠죠. 그래서 친구랑 놀다가 늦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가 직장 생활하라고 회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꼬맹이가 놀아달라고 막 아빠한테. 그 당연하죠. 그랬을 때 지혜롭지 못한 아빠는 너 저리 가. 나중에 놀게. 이게 유 메시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지금 피곤하거든. 나중에 놀아줄게. 다 I 메시지입니다.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I 메시지입니다. 유는 너 왜 그래입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왜 그래?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아무쪼록 2023년에 계속해서 온가족 예배도 드릴 거고요. 가족 간에 같이 하는 행사도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해요. 특히 가정 예배를 앞으로 장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예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애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잘 통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오늘 들은 말을 100%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좀 잘 이걸 영상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동영상으로. 이 대화의 방법을 조금 좀 바꿔서 새해에 2023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